자, 오늘 오전에 학부 심사하면서 요양보호사 과정 신청한 학생이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뭔지부터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2026년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3월 학기 심사하면서 꽤 많은 학생들 면접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가 어떤 직업이고 요양보호사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간호사랑 같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간호사와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에요. 네, 간호사는 전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말하고요. 요양보호사는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 어렵거나 치매나 기타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는 케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화장실을 가시기 힘들거나 혼자 목욕하기 힘들거나 혼자 식사하시기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는 직업이죠. 네, 베트남에서는 아직 이런 케어를 가족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서도 요양병원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시설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보편화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설병원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고요. 아무래도 한국이 고령화 국가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수가 적어서 외국인들도 취업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관련 교육하고 실습을 320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인하고 같이 320시간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요. 외국인은 여기에 토픽 3급이 있어야만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F2 거주비자, 그리고 F5 영주비자, 그리고 F6 결혼비자, 그리고 F4 동포비자, F2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2024년부터 D2 학생 비자랑 D10 구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바뀌어서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만 졸업해서 학교만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320시간 수료하고 토픽 3급을 취득한 후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먼저 이거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24년부터 D2 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바뀌면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시작하는 한국 대학들이 생겼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나 노인복지학과 같은 전공에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을 320시간 집어넣어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학부 유학과 전혀 다를 게 없고요. 단지 졸업 후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어과를 졸업하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주는 거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2026년부터 시작하는 요양보호사 양성대학교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가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24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선정한 거고요. 이 과정이 2026년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면 비자와 취업에서 일반 대학과는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단 비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비자는 대사관이 아닌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코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중에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인턴십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픽 상금 취득 후에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취업도 학교에서 직접 알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이 목표라면 당연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전국에 총 24개 대학이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서울보다는 지방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많이 사시기 때문에 요양병원도 지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위치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꼭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개 대학마다 입학하는 전공과 입학 조건과 장학금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학교들 정보들 다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보호사 과정은 저는 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과정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베트남에 와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과 그 중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건데 요양보호사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고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과정을 한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 굉장히 훌륭하고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까지 기회가 있는 거고요. 나는 정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영주 비자나 F2 비자 같은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학생들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